처음 뵙는 분들 많으시죠? 제 이름은 이제 손창훈이라고 하고, 사실 방금 차은비 자매님이 뭐 어렵게 모셨다라고 했지만 쉽게 모셨습니다. 한 3주 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이제 저희는 영어 이름을 쓰기 때문에 에이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늘 언제든 어디든 에이든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녀요. 언제든 어디든 필요하면 불러라. 근데 진짜 이렇게 부를 줄 몰랐고, 그리고 에이든 혹시 2월 오늘 18일인가요? 18일 날 뭐해요? 뭐해요? 라고 묻길래 왜요? 저 아내랑 시간 보낼 거예요 했는데 청년부 수련회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진짜 알았습니다. 신디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걸.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고, 처음 교회를 와서 본 문구가 이제 저 문구가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호평교회의 슬로건이겠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나의 행복 찾기, 사랑하며 섬기기, 복된 유산 상속하기라고 적혀 있는데, 저 문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진행할 비전 하우스를 설립하는 문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이라는 게 약간 제 상황과 좀 비슷했어요. 예수님이 혹시 몇 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는지 아시나요? 네, 30.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오늘 입 밖으로 무슨 얘기를 꺼내셔도 박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조금 인정에 갈급하거나 도움을 받고 뭔가 칭찬받고 싶다, 그러면 방금 파란색 옷을 입은 자매님처럼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제 나이가 몇 살일까요?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뭐 그냥 재미삼아 얘기한 걸 수도 있지만, 30살이 예수님이 사역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30살이 되시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현장에서 여러분의 강점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유사하냐면, 첫 번째, 나의 행복 찾기가 오늘 우리의 개인의 가치를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나의 행복한 가치는 무엇일지. 두 번째, 사랑하며 섬기기는 나의 사명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 복된 유산 상속하기는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비전들을 가지고 성취하며 나아갈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한번 다 꺼줄 수 있을까요? 음악 소리를 한번 줄여주시고요. 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할 겁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가치와 비전, 그리고 사명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삶의 방향을 세우고 지금 나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거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다닙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몇 개나 있으신지 아시나요? 혹시 찍어보십시오. 네, 1000개 아니지만 박수 한번 주십시오. 또 있을까요? 조금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박수 주시고요. 5000개, 10,000개도 박수 쳐주십시오. 정답은 800만 개입니다. 800만 개. 800만 중소기업 자영업 사업자들이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낸 게. 근데 제가 하고 다니는 일들은 뭐냐면, 특히 요즘 많이 들어오는 문의가 신입사원들의 비전 하우스를 설립하는 일들이에요. 신입사원, 이제 OJT라고 하시거든요. 이제 기업을 들어가거나 취업을 하시면 신입사원 교육들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교육에서 가장 많이 하는 교육 중 하나가 이 개인 비전 하우스 설립이에요. 왜 그럴까 하니까, 사람이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 기업의 조직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바로 서 있어야 내 가치대로 그 기업에서 어떤 공헌과 몰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저의 미션과 비전도 가져왔습니다. 자, 저의 미션과 비전입니다. 저도 실제로 개인 비전 하우스를 했고요. 저에게 미션,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기업에서는 얘기하고, 이렇게 교회에서는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내가 이웃들에게 그 같은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제가 살아가는 한 문장 이유입니다. 이게 제 방향성이에요. 그리고 제 비전은 총 5가지입니다. 빅5라고 하는데, 첫 번째, 저는 2030년도까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의 사랑 공동체를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1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꿈과 비전을 찾아줄 수 있도록 2026년도까지 도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실력을 겸비한 교육 전문가가 되어서 세상을 바꾸는 15시에 출연하는 것이 31년도까지의 목표고, 가족 모두와 함께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배낭여행을 가는 꿈도 있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저 혼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100명의 후배들을 양성하는 목표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이뤘던 것이 있을까요? 1번. 다 이루지는 못했고 사랑하는 아내는 제가 성취했습니다. 그 아내가 바로 저 뒤에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저 두 번째, 1000명 이상의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줬을까? 몇 명에게 제가 지금 이걸 설립하고 나서 이뤘을까요? 다 이뤘을까요? 다 이뤘을까요? 다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세보니까 820명 정도를 도왔어요. 기업에 가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세보니까 820명 됐고, 오늘 여기를 세보니까 한 832명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과 돈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하실 겁니까? 여행.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행. 여행을 간다. 어딜 가실 겁니까? 여행 어딜 가실 겁니까? 뉴질랜드. 그죠? 뉴질랜드 갈 거죠? 이처럼 우리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어디를 가겠다 해야 목표랑 계획이 세워집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천국?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좋은 말이지만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부산을 가겠다 해야 부산을 가는 거지,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보냈을 때 언젠가는 어딘가는 닿겠지라는 마음은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이죠. 내가 뉴질랜드를 가겠다 했을 때 뉴질랜드에 가서 그 목표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목표들이 있겠죠. 근데 어느 날 내가 오늘은 뭐 놀이기구를 타러 갈 거야 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가질 못했어요. 그러면 목표를 수정해서 다른 계획을 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뉴질랜드라는 목표가 없으면 중간에 목표를 수정할 수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딜 향해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 조직의 헌신도와 가치의 관계예요. 실제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어요. 꼭 직장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X축은 내가 명확한 가치를 갖고 있느냐예요. 어떤 뚝심, 어떤 중심이 있냐. 그리고 Y축은 어떤 조직,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느냐라는 건데, 여러분 개인의 가치가 중요할까요? 조직의 가치가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호응 감사합니다. 물론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연구 결과를 보면은 보십시오. 자, 개인의 가치가 낮고 조직의 가치가 낮습니다. 그럼 당연히 점수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식품회사를 다녔는데 떡공장이었어요. 떡공장. 근데 조금 너무 협소한 회사였어요. 조직에 비전도 없고 목표도 없어요. 아르바이트생들을 뽑아서 그냥 하루 종일 알바만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도 없고 뭐도 없었겠죠? 조직의 방향성도 없었고, 저는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무난한 고등학생이었어요. 저도 그냥 가서 돈 벌러 알바만 했던 거예요. 방향성이 없는 조직 안에 방향성이 없는 고등학생이 들어가서 일을 하니까 당연히 몰입도와 공헌과 성과가 나지를 않는 거죠. 서로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직의 가치는 없어도 나의 가치가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보시면 저 위에 조직 가치는 있으나 개인의 가치가 낮았을 때보다 조직의 가치는 없으나 개인 가치가 높았을 때 6.12라는 더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내가 어딜 가더라도 크리스찬들은 핵심 가치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치들이 있을까요? 사랑, 섬김, 정직, 소통, 배려. 그러니까 나는 어딜 가더라도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시대의 가장 훌륭한 분들은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딜 가도 개인의 가치가 명확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져요. 이게 개인 가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더 좋은 것은 조직에 명확한 가치가 있고 크리스찬들이 그 가치에 동참하면서 가는 조직이 더 좋겠죠.
그래서 나중에 취업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실 때도 방향성과 비전이 뚜렷한 기업에 취업을 하시는 것을 전 추천드립니다. 요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내가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휘둘리게 된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정할 것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비전 하우스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들을 한 판으로 시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오답 노트도 쓰고 일기도 쓰고 다이어리를 써요. 이걸 쓰는 이유는 내 목표를 내가 눈으로 시각화하고 되새김질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비전 하우스를 통해서 각자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사명, 가치, 비전을 오늘 이 한 그릇에 담아 보겠습니다. 자, 많은 기업들이 이런 비전 하우스를 해서 기업에 이렇게 붙여놔요. 그 사람의 사명, 그리고 이 회사의 사명들을 붙여놓기도 하고요. 이렇게 빌리브 네이처라는 기업,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한 10년 전에 개인 비전 하우스를 해서 액자화를 해서 이렇게 책상 앞에다 놔줍니다. 직원의 가치, 사명, 비전. 그리고 제가 실제로 컨설팅했던 회사도 이 비전 하우스를 해서 직원들 한 명 한 명에게 이걸 적어주는 거예요. 나 박용인의 사명은 가족과 친구를 위하여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저게 정말 그냥 단순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분에게는 저게 존재의 이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입니다. 가인즈 컨설팅 그룹. 저희 회사도 개인 비전 하우스를 해서 계단에 저렇게 붙여놔요. 그러면 사진이랑 이걸 붙여놓으면 동료들끼리 돌아다니면서 아, 이 친구의 비전은 이거구나, 이 친구의 가치는 이거구나 이렇게 보게 되고 팀장님들이 저런 것들을 보고 협업을 시킬 때 아, 이 친구와 이 친구가 같이 일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친구의 비전이 이거니까 내가 이 방향으로 경력을 개발시켜줘야겠다 라는 또 경력 개발의 도구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비전과 사명과 가치를 계속해서 떠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그 비전을 이룰 확률과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언젠간 남자친구 생기겠지. 언젠간 여자친구 생기겠지.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떠들어야 됩니다. 이 가치를. 호평교회는 오늘 어떤 모습이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 텐데요. 이제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가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나무가 있습니다. 통나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개인주택 문을 딱 열었는데 앞에 통나무가 걸쳐서 쭉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통나무의 폭이 한 30cm 정도 되고 길이가 35m 정도 되는데 건너편에 백발의 노인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를 2분 안에 건너오면 내가 당신께 10만 원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10만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통나무의 폭은 30cm, 길이는 35m. 뭐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나는 도전해 보겠다. 2분, 3분, 4분, 5분, 6분. 오케이, 6분은 10만 원을 타기 위해 도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도전하지 않겠다. 혹시 왜 도전하지 않으실 겁니까? 돈이 너무 적다. 또 협상하다. 많이 준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좋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자, 걷겠다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상황을 바꿔서 통나무가 집 앞이 아니라 쌍둥이 빌딩에 걸쳐져 있고 그 백발 노인이 똑같이 서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더 달라졌어요. 그 통나무가 걸쳐져 있는 상황에서 비가 오고 시속 80km의 바람이 부는데 80km가 어느 정도냐면 광역버스, 달리는 광역버스에서 창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을 때 딱 그 정도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물어요. 자, 여기를 2분 안에 건너면 10만 원을 주겠습니다. 아까 걷겠다고 하셨던 분들 걷겠습니까? 걷겠습니다. 왜 안 걷죠? 위험하다. 또 목숨이 걸릴 수 있다. 죽을 수도 있다. 그죠? 건너지 않습니다. 근데 상황이 바뀌어서 10억을 주겠다고 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거세게 부는데 여기를 2분 안에만 건너면 진짜 10억을 주겠대요. 나는 한번 도전해 보겠다. 오케이, 그럼 비가 안 오고 바람도 안 불어. 도전해 보겠다. 아, 역시 네. 좋습니다. 실제로 도전해 보겠다고 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상황이 한 번 더 바뀝니다. 실제로 저 보따리 안에 돈이 아니라 부모님이 실제 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납치가 되어 있어요. 나는 건널 의지가 있다. 아, 신기하네요.
신기합니다. 근데 어떤 기업을 가면 부모님이 있어도 안 건너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가 있다. 그래도 안 건너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기 안에 어떤 게 들어가느냐가 내 가치예요. 내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건널 수 있는 그 용기. 어떤 것이 그 자루에 담겨 있느냐가 건너는 용기예요. 제가 현장에서 그 부모님이나 아이가 있어도 안 건너겠다고 한 사람들을 끝나고 대화를 해보면 좀 상처가 있더라고요. 가정에 대한 가치보다 개인의 가치가 더 소중한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어떤 가정폭력이나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 그런 가치들이 자기에게 소중히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정보다 돈이 더 우선시 되는 경우도 있고, 돈이 아니라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영역이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저 안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숨겨져 있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결실을 위해 필요한 거는 뿌리예요. 주님께서 열매 맺으라 열매 맺으라 하잖아요. 근데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명확한 복음이라는 그 가치를 알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게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 중 하나겠죠. 그래서 가치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도 지켜야 할 신념, 그리고 선택의 순간에 우선순위가 되는 것, 일의 만족이나 성취감의 원천, 반복적인 행동 양식이나 지속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유익은요, 행동의 지침을 제공합니다. 규정이나 규칙을 대신하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 행동의 기준을 제공한다. 저 행동의 기준을 제공한다는 게 있습니다. 여기 5만 원짜리가 떨어졌어요. 자,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줍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지나친다. 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줍는 사람도 있고 지나치는 사람도 있다. 이게 아마 가치가 달라서 그럴 겁니다. 왜 주우시죠? 운이 좋았다. 왜 그냥 지나치시죠? 별로 관심이 없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우리의 가훈은 정직하게 살자야. 정직이 제일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그걸 봐도 그 사람의 생각에서 정직이 그냥 지나치는 거 혹은 경찰서에 갖다 주는 거라면 이게 그 사람에겐 정직으로 이게 행동이 발현될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반면으로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행동을 보일 수도 있죠. 이걸 뭐 죽거나 아니다가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가 행동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사랑이라는 가치를 다들 추구하고 있잖아요. 저는 사랑이 제일 힘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한다라기보다는 사랑을 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분들과 아래 분들에게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누구죠? 첫 번째, 히틀러. 두 번째, 오사마 빌라덴. 세 번째, 김정은. 그리고 이쪽, 김구 선생님, 닉 부이치치, 예수님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네, 6분의 공통점. 위험하다? 네? 유명하다. 좋습니다. 유명하다. 유명한 분들이고요. 뭐 남자다. 뭐 아주 쉬운. 그렇죠? 다 잘생겼나요? 그러면 이제 윗분들과 아랫분의 차이점을 뭘까요? 차이점. 독재, 뭐 평화. 약간 윗분들은 약간 어두운 느낌이 나시죠? 그리고 아랫분들은 굉장히 밝은 빛이 나고. 근데 그것도 맞는데 제가 만났던 한 여자 마케팅 사원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모두가 사랑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방향성이 달랐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위에 분들도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뭘 사랑했냐? 돈, 권력, 명예. 아랫분들은 평화, 이웃사랑, 그리고 복음, 이런 계열이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김연아 선수예요. 이 경기를 본 사람들은 알 수 있겠지만 이걸 처음 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금메달을 땄을까요? 김연아? 인식이 강했을 수도 있어요. 김연아가 맞습니다. 저 러시아 분? 러시아 분일 수도 있어요. 꼴찌는 누굴까요?
아사다마오. 이미 알고 계시네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해요. 금메달 김연아, 은메달 아사다마오, 동메달 저 러시아 선수분. 이거를 올림픽 메달의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금메달은 기뻐요. 근데 동메달이 은메달보다 더 행복하다라는 연구 결과인 거예요. 왜일까? 바라보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은메달은 금메달 못 땄네. 1등 못했네. 동메달은 다행이다. 동메달이라도 땄네. 이거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을까요? 동메달인 은메달보다 낮은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 어떤 긍정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실패도 감사와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가치이지 않을까.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유익과 기쁨과 축복을 바라보는. 어떤 사람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 바로 IC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행이다. 이것만으로도 너무 다행이다 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떤 걸 바라봐야 되냐라는 거죠. 어떤 걸 바라봐야 되냐. 그리고 Success Paradigm과 Effectiveness Paradigm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실 평가주의가 너무 심해요. 내가 누군가를 이기지 않으면 대학을 못 갑니다. 누군가를 이기지 않으면 취업을 못 해요. 이게 바로 Success Paradigm이에요. 서열 위주의 패러다임. 은메달, 동메달, 은메달이 있는. 그런데 또 다른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Effectiveness Paradigm이라고 있는데 저 유래를 찾아보니까 옛날에 서양에서 이렇게 주와 종이 있는데 주인이 양궁으로 화살을 뿅하고 쏩니다. 그러면 딱 양궁에 맞아요. 처음에는 6점, 두 번에는 7점,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9점 안으로 딱 들어와요. 그러면 뒤에 있던 종이 깃발을 들면서 effect 이렇게 듭니다. effect. 근데 effect는 뜻이 뭐 영향, 결과, 효과 뭐 이런 거거든요. 뭐 성공이라는 뜻이 있대요. 근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한 사람이 계속 스스로 점수가 낮은 점수였다가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도달하는 목표치를 도달했을 때 effect라고 외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저거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수준에서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해설위원, 축구 해설위원 서영욱 해설위원이 박지성 선수를 보고 이렇게 평가를 했대요. 그의 발에 페인트가 묻었다면 그라운드 모든 곳엔 그의 발자국이 남았을 것이다. 우리는 비교를 할 때 비교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지 아니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지를 되돌아봐야 돼요. Success Paradigm은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쟤는 잘하는데 나는 왜 이래? 쟤는 예쁜데 나는 왜 이래? 쟤는 성공했는데 나는 왜 떨어졌어? 이게 아니라 저번 주의 나, 한 달 전의 나, 작년의 나와 계속 비교하는 겁니다. 박지성 선수의 라이벌이 있습니까? 박지성 선수의 라이벌은 본인 자신이라 그랬거든요. 김연아 선수의 라이벌도 아사다마오가 아니라 그냥 김연아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다들 그냥 본인과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인 위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제의 나, 저번 주의 나 계속 회개를 하는 저를 쳐다보게 됩니다. 이상화 선수도 실제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퇴를 할 수도 있었어요. 금메달을 따고. 이제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따고 은퇴할 수 있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에 또 다시 출전을 합니다. 은퇴 나이를 넘어서도. 그 이유는 자신의 한계를 뚫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행복한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결핍과 나의 컴플렉스를 계속해서 뚫고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취업을 하거나 기업에서 일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과 경력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조직에서 얼마만큼 성장하고 발전하고 내가 이 안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향기를 뿜고 살아가느냐에 집중하신다면 나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일터가 전쟁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느냐가 그 안에서 더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일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나의 본업과 부업이 늘 힘들었을 때는 뒤바뀌어 있더라고요. 저는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제 본업이 컨설팅이고 부업이 영원고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었을 때 힘들더라고요. 사실 컨설팅은 도구거든요. 도구. 일터에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썼을 때 이게 기쁨이 찾아오는데 늘 내가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한테 잘 보여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복음은 사라지고 아예 주와 부가 바뀐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일터에서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두의 공통적인 목적은 좋은 관계를 맺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매일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내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의와 환대를 베풀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미소 짓고 질문하고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이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월요일 날 해야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이 일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관계를 맺어야 대화를 해주고 대화를 해줘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없이 그냥 내가 내일에만 집념을 하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3분의 1을 일터 속에서 보내는데 그러면 복음을 언제 전합니까? 교회 가고 퇴근하고 요 시간에 짬을 내서 전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삶과 일은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내는 시간 속에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삼으려면 그 안에 들어가서 매일매일이 사실 주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 예, 맞습니다. 좀 오글거리는 말일 수도 있지만 비교는 옆 사람이 아닌 나의 과거랑 하는 것이고요. 경쟁은 옆 사람이 아닌 나의 비전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청년들이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똑똑하고 따뜻하고 떳떳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활동을 해볼 텐데요. 앞에 나의 직업 가치 카드 그 총 40여 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뭘 해볼 거냐면 본인의 가치를 찾는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자, 한번 해볼 텐데, 자, 첫 번째 이제 그 위에 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40개의 큰 키워드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5분을 드리는 시간 동안 직관적으로 아래는 읽지 마세요. 내용은 읽지 마시고 요거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인 것 같다. 10개를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10개입니다. 10개. 직관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40개가 있습니다. 요 중에 10개를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네, 이제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서 이제 두 번째 작업은 10가지의 가치를 찾으셨죠. 그러면 이제 그 10가지 아래 내용들을 자세히 읽으시면서 인생에서 이 10가지 중에 5가지를 버려야 합니다.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떤 걸 버리시겠습니까? 버려야 되는 것에 X차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5개를 버려주십시오. 네, 꼭 버려야 됩니다. 가져갈 수도 없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버리기 어려우셨죠? 일단 5개가 나오셨나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개를 더 버려야 합니다. 아, 너무 소중하죠? 여기서 3개를 버릴 때 세모로 한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릴 걸 세모로 한번 버려주세요.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2개 나오셨죠? 2개. 요게 여러분의 일단 최상의 가치는 맞는데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2개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된다면 어떤 걸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를 버리고 남는 것에 별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꼭 하나, 이 40개 중에 내가 하나만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삶에서, 인생에서 내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가치. 버려도 이것만큼은 못 버리겠다. 어떤 게 나오셨나요? 재능의 발휘. 좋습니다. 어떻게 나오셨죠? 저 사람들과 접촉. 사람들과 접촉. 다 다를 겁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십니까? 네. 혼자 일하는 건 쉽지 않고. 근데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것도 좋아하시죠? 예, 일단 만나는 거. 좋습니다.
자, 지금 나온 것이 이제 여러분의 최상위 가치고, 여러분 그 비전 하우스 양식 있으시죠? 거기에 가치 칸에 1, 2, 3, 4, 5를 적으시고, 여러분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먼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5가지가 여러분 인생의 상위 빅5 핵심 가치입니다. 네, 5가지. 네. value. value는 가치라는 뜻입니다. VALUE. 저도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네, 이제 작성을 완료했는데 한 2분 정도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혹시 발표 괜찮습니까? 네. 자기가 정한 5가지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고, 최상위 가치가 왜 이렇게 정해졌는지를 한번 짧게. 저는 첫 번째 타인을 도움, 두 번째 건강과 체력, 세 번째 여가, 네 번째 우정, 5번째 안정감. 제일 마지막에 하나 타인을 도움이 제일 별표로 쳤는데, 뭐 성향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네, 직업이 간호사인데 아무래도 건강, 이렇게 돕는 일을 사실 많이 좀 몸에 배어 있기도 하고, 그런 걸 최상의 가치로 지금도 놀랬어요, 사실. 제가 이런 가치를 추구하고 있구나. 저 놀랍지 않나요? 타인을 돕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분은 간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맨 앞에 혹시 어떤 가치를 가지고 계시고, 네. 왜 중요한지. 네, 장성주 집사입니다. 타인과 함께 일함, 그게 최상의 가치고요. 기회의 도전, 사람에 대한 영향력, 건강과 체력, 의사결정. 제가 이렇게 제 가치를 결정한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사람들과 뭔가를 해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제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필요한 게 건강과 체력이고 정확한 의사결정이고 도전해야 되고 서로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함께 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되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실까요? 물리치료사. 여러분, 직업 가치를 명확히 파악하면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찾을 때 난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뭐부터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뭘 소중히 여기지?를 떠올리시면 그 직업군들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좋습니다. 이게 이제 직업 가치였고요. 잘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갈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를 꼭 한번 끝나셔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 꼭꼭 나눠보시고 한번 정리를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가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가. 자, 일단 사명이라고 하면 사실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사명이 있나? 뭔가 마더 테레사 수녀님, 예수님 같은 분들만 사명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우리에겐 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라고 저는 현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죽었을 때 묘비명에 어떻게 적혀 있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탄생에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혹은 교회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래 창훈아 넌 어떻게 살다 왔니? 라고 했을 때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조금 감이 오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자, 사명 문장의 통상적인 구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돕고 싶은 대상이 있어요. 인간은 원래 누군가와 연합을 이루는 존재로 창조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에도 힘들어하고요. 도움을 줬을 때에도 보람을 느껴요. 근데 저 돕고 싶은 대상이 꼭 이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본인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본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돕고 싶은 대상을 떠올려 보시고요. 제공할 수 있는 가치. 방금 우리가 그 가치에 대해서 찾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역량들은 뭐가 있을까? 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커뮤니케이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준다. 그러면 공감적 경청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 해결을 막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다. 뭐 그런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가슴을 뛰게 하는 좀 동사인데, 누군가는 나는 섬기다 이런 표현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는 돕는다, 나는 격려한다, 함께하다, 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동사들이 있어요. 자기가 자주 쓰는 표현들. 특히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쓰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롭다, 섬긴다, 공동체 이런 말들이죠. 그래서 한 가지 예시로 이제 만들어 보면, 나 손창훈의 사명은 경영자 혹은 청년들을 위해서 인생의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요렇게 나의 인생 존재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그들의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돕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약간 세상적인 표현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보시면 무한도전 인원들의 사명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렇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나 정준하의 사명은 심신이 지쳐있는 사람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진실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껏 웃겨주는 것이다. 나 유재석의 사명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서로의 강점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나 박명수의 사명은 청년들의 인생의 현실을 깨닫고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쓴소리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 나 하동훈의 사명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선교사와 청소년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여 물질적 후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조금 어떠신가요? 공감이 되시나요? 특히 박명수 씨는 저렇게 살고 계시죠? 유재석 씨도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저 사명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 라는 형태로 살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통상 사명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가치와 비전은 바뀔 수 있는데 사명은 한 번 정하면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만큼이나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문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사명을 정의해봤어요. 나 김은아의 사명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사명이었고요. 나 신하민의 사명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깨달음을 주며 노는 것이다. 초등학교 4학년 친구의 사명입니다. 나 이유진의 사명은 다 함께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주변 사람들을 계몽시켜 깨끗한 자연환경이 주는 행복감을 후세까지도 공유하는 것이다. 환경공학과 대학원 4학년생의 사명이에요. 각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점에서의 사명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야 할 사명은 어떤 것일까? 이걸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진행하시면서 나의 사명을 나의 직업가치 카드 5개 뒤에 이면지에다 한번 적어 보시고, 최종이 되시면 비전하우스에 한번 사명을 적어 보시는 단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료하신 분들은 박수로 한번 또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거의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사실 여러분 사명 어떻게 어려우셨나요? 쉬우셨나요? 쉽지만은 않았다. 근데 뭐 바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 이 사명에 대해서 문장 찾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돕고 싶은 대상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현장에서 만나는 것. 근데 특히 크리스찬 분들은 이걸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기 보시죠. 사랑하며 섬기기가 있는데 내가 누굴 섬기겠냐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돕고 싶은 대상이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대체 누굴 섬기면서 살아가는가. 요거에 대해서 고민할 영역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신 사명, 저 두 번째 사랑하며 섬기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요것도 한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지목하기보다는 내 사명을 내가 한번 타인들과 나누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멋진 일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여기 앞으로 나오시죠. 큰 박수 한번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저의 가치 5가지는 1번 재능의 발휘, 2번 책임감, 3번 기회의 도전, 4번 사람에 대한 영향력, 5번이 우정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 세운 사명은 나 우예비인의 사명은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근데 이게 목적이 없어요. 누구에게 할 것인지를 세우지 못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뭐 지금은 딱 구체적인 누가 있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이들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형태로라도 있으면 참 좋겠죠. 주변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그거를 딱 작성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만 더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박수 받고 싶다. 있습니까? 아마 여기서 발표 안 하면 오늘 자기 전에 계속 아까 한번 해볼 걸. 한번 해볼 걸. 군대 가기 전에 해볼 걸. 그냥 군대 가기 전에 해볼 걸. 훈련소에서 눈 감으면서 그때 한번 발표해 볼 걸. 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해보시겠습니까? 네네, 오케이. 존중해 보고. 자, 그렇다면 한번 발표해 보실 핑크? 박수 한번 주십시오. 진짜 아니야? 진짜 한번? 마지막?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좋습니다. 아이 컨택으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권태현 집사입니다. 제가 아까 이거 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알 것 같았어요. 아직 몰랐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저의 가장 핵심 가치는 독립이었습니다. 독립이었었고요. 그래서 저의 미션은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독립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자기 멋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올바른 가치를 갖고 자기가 선택해서 열심히 살 수 있게 저는 도와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묵직한 사명이네요. 한 사람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신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나의 보이지 않는 그 사명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걸 세워준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시각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액자화를 해서 올려주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미팅을 가지면서 이 개인 비전에 대해서 나눔을 해요. 지금 같이 요즘 어려운 일이 있다면 이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 대한 질문을 해요. 왜? 타인을 돕고 있는데 힘듦을 어리고 있니? 시간이 소중한 너인데 어떤 그 시간적 딜레마를 겪고 있니? 이런 걸 겪으면서 사명과 비전과 가치를 잘 가고 있는지 주변에서 코칭도 해주고 있는 영역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혹시 오늘 작성하시면 저희가 파일도 드릴 수 있으니까 파일로 작성하셔서 푸사로 해놓으셔도 좋고 인스타에 올리셔도 좋고 페이스북에 올리셔도 좋고 본인의 가치와 사명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명이었고요. 마지막 단계
이제 비전 파트로 넘어갈 겁니다. 자, 이제 비전입니다.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게 뭘까? 너 꿈 있어? 이거 좀 부담스럽죠? 넌 꿈이 뭐야? 옛날에는 뭐 대통령 되겠다, 뭐 이런 거 되겠다. 요즘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건물주 되겠다라고 합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견해로서는 좀 슬픈 현실이지 않을까. 저는 이게 창조 타락 구속 시대 속의 타락이라고 봐요. 많은 타락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 별똥별이라는 친구가 왔습니다. 별똥별이 슉 지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겠죠. 자, 별똥별이 들은 의인을 한 건데 가장 많이 듣는 탑5는 뭘까요? 누굽니까? 애인 생기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근데 실제로 별똥별을 잡아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5위 1위 나는 저는 이렇게 된다며. 이게 실제로 커뮤니티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남자친구 생기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포장해서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했을 때 찰나의 순간에 별똥별이 지나갈 때 내가 순간 기도를 할 때 뭐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별똥별을 우상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세상적으로 이런 걸 할 때 정말 내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이 있냐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할 때 기도합시다 했을 때 바로 나오는 그 기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비전이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이루고 싶은 거. 근데 너무 현실 속에 치이고 살다 보니까 꿈이라고 불리는 것이 사실 어색해진 시대가 왔습니다. 꿈 자체가. 실제로 1953년도 예일대 졸업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당신은 글로 작성된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실제로 3% 작성한 사람들이 재산의 합이 97%의 합보다 월등히 높았고 사회 지도층으로 생활하고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3% 글로 작성한 사람들. 나는 일기를 쓰고 있다. 이분 있으십니까? 있으시고요. 있으시고요.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난 다이어리를 쓰고 있다. 네네, 다이어리는 많으시고요. 나는 목표 관리를 하고 있다. 있으십니다. 이분들은 부자 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부자도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목표에 대한 이야기. 3%의 공통점은 글로 쓰여진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데 저는 너무 대충 많이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일은 컨설팅을 하는 일인데 컨설팅을 하면 3개월 단위 목표를 정하고요. 주간 단위 목표를 정하고요. 하루 단위 목표를 정하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당장 내일도 뭐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적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 투두리스트 형식일 수도 있고 내가 뭘 할지를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적으냐라고 보니까 월요일 날 내가 하기로 했던 목표를 설정을 해야 금요일 날 내가 실제로 그걸 달성했는지 아니면 달성 못했는지 달성을 못했다면 이걸 왜 달성을 못했는지 그럼 궁극적으로 내가 다음 주에 해야 할 것은 뭔지 이걸 도출하라는 거였어요. 이거의 목표 관리라는 거였어요. 목표 관리. 3개월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걸 정해놓고 주차별로 그러면 그 3개월을 달성하기 위해 뭘 할 건지 그리고 달성했다면 왜 달성했는지 달성 못했다면 왜 못했는지를 계속 지식을 발굴해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스트레스 받고 너무 촘촘할 수도 있지만 이게 3개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달성하는 관리의 도구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만 이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많은 기업들이 이것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명확한 목표를 종이에 기록한 사람들, 목표는 있으나 생각으로만 지니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인생과 전혀 무관한 목표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목표는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뇌는 목표라는 명령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5천억 개가 되는 뇌세포는 목표라는 명령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여러분, 주말에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토요일 날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토요일 날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9시쯤. 오, 양호하시네요. 월요일 날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8시. 왜 그러시죠? 애들이 그때 깨워서. 제가 원하는 말은 아니었는데, 저는 토요일 날 저도 한 9시쯤 일어나요. 피로가 막 쌓이니까. 근데 월요일 날은 6시에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출근해야 돼요. 눈이 떠져요. 이러면서 일어나요. 이게 우리 몸과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예요. 가야 할 곳이 있으면 몸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나요? 토요일 날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자요. 근데 토요일 날도 어디 가야 된다. 그럼 일찍 일어나요. 이처럼 우리는 목표가 있어야 몸이 움직여요. 목표가 없으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몇 시까지 잘 수도 있어요. 그래서 꿈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은 목표를 잡아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아야 돼요. 꿈이라는 것은 이 다양한 요소 중에 첫 번째, 가슴이 뛰어야 된다고 합니다. 요거 하면 좀 재밌겠다. 요 정도만 돼도 돼요. 이게 꿈이에요. 배낭여행 가고 싶다. 뉴질랜드 가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이런 것들. 그리고 구체적인 시점이 있어야 돼요. 아주 명확한 시점. 시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아야 하는 것. 아는 것이 꿈이 돼야 돼요. 자,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스토리입니다. 저 날이 무슨 날일까요? 2018년 9월 26일. 결혼? 저 신혼입니다. 큰일 날 소리. 아내는 귀를 막아주세요. 제 핸드폰 비밀번호입니다. 생일! 아닙니다. 전 제 생일 입사! 아닙니다. 정답! 박수 한번 주십시오. 졸업일 수인데 아내랑 처음 홍대의 1987이라는 홍대 카페에서 처음 만나기로 한 날입니다. 저녁 8시에. 오후 8시 15분이네요. 저녁 8시에. 제가 고백한 날이에요. 그리고 그때 제가 뭘 했냐면 그냥 얼추 제가 그때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그 어떤 특강을 들었는데 그냥 미래일기라는 걸 쓰는 특강을 들었어요. 제 캘린더에 보시면 그냥 뭐 예를 들어 2023년도 3월 17일 지금은 제주도에서 배낭여행을 하고 있다. 이런 거 그냥 적어두는 거예요. 재미삼아. 2027년 6월 17일 창훈아 넌 뭐 하고 있어? 이런 걸 전 적어놔요.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그냥 재미 포인트로 하는데 그걸 특강을 듣고 저걸 했을 때 3년 뒤쯤에는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고 그날 저녁에 3년 뒤에 이렇게 그냥 적어놨어요. 근데 왜 26일이 아니라 25일일까요? 일요일은 교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25일로 적어놨어요. 오후 3시에. 근데 제가 저걸 잃었을까요? 맞습니다. 잃었습니다. 저거를. 근데 이게 막 뭐 요즘 말하는 뉴에이지 막 그런 막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막 적으면 이루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는 저희가 원래 언제 결혼하기로 했죠? 저희가? 공휴일이었는데 10월 3일 날 결혼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그때가 개천절이었어요. 개천절. 공휴일만큼은 아내랑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직장생활 할 때. 근데 그때 꽉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자꾸 밀린대. 근데 그러던 와중에 시점이 다가왔는데 9월 25일 날 예식장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시가 비어 있었어. 그때 우리가 뭔 생각을 했냐면 제가 아내한테 사실 이거 봐라. 내가 이걸 적어놨었다. 이왕이면 요거 한번 잃어볼까? 라고 했어요. 근데 아내도 흥미를 느낀 거죠. 이왕 적어놓은 거 잃어보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전날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걸 적어서 이뤄졌다기보다는 적어놓으니까 그 당시 시점이 됐을 때 내가 그 목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저걸 이뤄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결혼을 했어요. 전날에. 근데 저걸 적지 않았으면 다른 날 결혼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적은 자유의지에 의해 적은 것이 그 방향으로 가게끔 나의 몸을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때 결혼했고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 때 결혼했어요. 강서의 보타닉 웨딩파크 3시에 결혼했습니다. 등록도 했어요. 이처럼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정 뭘 원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고 무엇이 이루어졌을지 눈에 보여지는 조감도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확신하고 적으셔야 돼요. 기도도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확신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도 좋은 기도지만 하나님,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그냥 확신하고 그냥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거 책임져 주시겠죠. 얘가 자꾸 나한테 감사하네. 그래 자꾸 내가 미안하니까 생기게 해주마.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목표의식을 명확하게 해주고 소중한 가치를 주고 한마디로 즐거움이에요. 비전은 즐거움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진짜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건 아무래도 너무 높은 목표야 보다도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게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제가 아까 적었던 거 예를 들어 2021년도까지 뭐 1000명에게 강연을 하겠다. 그리고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배낭여행을 몇 월 며칠 하겠다. 이런 걸 적어보는 겁니다. 이거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정호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신혼여행을 아프리카로 갔었어요. 꽤 오래전에 결혼을 했는데 근데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을 할 때 사파리 운전수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아프리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파리 여행을 할 때 한 달 동안 5마리의 동물을 찾으러 갈 건데 이 5마리를 우리가 한 달 동안 다 만나게 되면 아프리카의 뭐 축복의 여신이 여러분에게 부와 명예와 사랑과 이런 것들 다 줄 겁니다. 이 5마리를 찾으러 갈 겁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원주민들이 가장 무섭고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동물입니다. 이 5마리는 어떤 동물일까? 막 이런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 이 5마리는 뭘까요? 사자, 그리고 하마, 코끼리, 얼룩말, 또 있나요? 원숭이, 물소.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요게 이제 아프리카의 유명한 동물 5마리예요. 코뿔소, 물소, 사자, 코끼리, 표범입니다. 실제로 그 사파리 투어 하면 이런 즐거움의 요소들이 있고요. 이 5마리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컨셉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있어요. 예전에 아프리카 국권에는 실제로 이 동물들이 그려져 있는데 어떤 동물이 가장 비싼 국권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까요? 사자? 코끼리? 보이겠습니다. 네. 표범이 제일 위험하고도 무서운 동물로 있답니다. 달리기가 빠르고 나무 위에서 습성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가장 위험하고 영용한 동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시사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의 사파리에서 5마리의 동물을 찾아야 된다면 그 5개의 비전은 뭘까? 꼭 만나야만 되는 비전. 그리고 이 비전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것일까에 대한 질문이고요. 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빅5. 내 인생의 사파리에 성취하고 싶은 빅5. 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센터장이 되고 싶다. 아들과 딸이 자신과 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살고 싶다. 500명 이상의 사람을 영적인 리더로 양성하겠다. 100명의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겠다. 60대 이후에 건강한 몸으로 지식을 사회에 공헌하겠다. 조금은 추상적이지만 있는 그대로 쓰신 분도 있습니다. 국내에 가장 시설 좋고 자연과 어울려진 유치원을 만들겠다. 자녀들이 정직한 교육자가 되도록 바르게 인도하겠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행복하게 살겠다. 60세 이후에 여행하면서 살겠다. 평생 취미 활동을 갖는 것,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다른 사람에게 조언자가 되는 것,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렇게 다양하게 적어주었지만 제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첫 번째,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수치가 있어야 돼요. 수치. 그리고 두 번째, 기한이 명확해야 됩니다. 오늘은 조금 욕심을 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가볼 겁니다. 제가 저번 달에 이제 판교의 바이텍 시스템이라는 곳에 이걸 했는데 한 신입사원이 여자친구랑 3년 뒤에 결혼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서 하실 거예요? 네? 지도를 켰어요. 어디에서 결혼하고 싶어요? 뭐 강남 쪽에서 하고 싶대. 한 군데 정하시라고. 그래서 뭐 이거 뭐 서울 무슨 W 웨딩 적었어요.
몇 시에 예식 하고 싶냐고. 네? 11시에 예식을 하고 싶대. 몇 월 며칠이시냐고. 네? 뭐 얘기해. 이거 핸드폰 켜보시라고. 근데 막상 보니까 수요일이야. 그럼 수요일에 결혼하실 거냐고. 아니래. 토요일로 옮기시라고. 토요일 적었어요. 몇 월 며칠 몇 시 예식에서 아내랑 결혼하겠다. 이걸 적게 했어요.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몸이 움직입니다. 3년 뒤에 아내랑 결혼하겠다. 3년 뒤에 배낭여행 가겠다. 이게 아니에요. 3년 뒤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겠다가 되어야 됩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그냥 선포하시는 겁니다. 조금은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내가 이것들을 일어나 보겠다. 평소에 꿈꾸고 있는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계 여행을 하겠다. 뭐 이때 이 직업을 통해서 뭘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이렇게 적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각이 25분인데 우리 한번 45분까지 자신의 꿈에 대해서 작성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자의 비전 빅5 구체적이고 숫자가 들어가는 비전을 적어보겠습니다.
네, 다 완료하신 분 한번 박수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아직 남으신 것 같은데, 네, 5분 정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비전이 쉽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평소에 고민하지 않았던 영역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한번 고민하셔서 꼭 작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세 명에게 정말 아주 귀한 기회를 드릴 겁니다. 비전은 선포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에. 자기가 쓴 비전을 이 앞에 나와서 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할 기회를 줄 겁니다. 몇 명? 딱 3명입니다. 딱 3명. 정말 내가 쓴 비전을 이루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3명이다. 제가 잠시 호명하면 빨리 손 드는 분부터 할 거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나와서 제가 5가지를 막 얘기합니다. 기업과 경영자들이 찾는 컨설턴트 강사로 2023년까지 제가 이루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줄 겁니다. 주변에서 두 손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두 줄, 세상의 선한 영역을 흘려보내는 가정을 2020년까지 이루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줄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자, 방법을 아셨죠? 그러면 자, 한번 내가 내 비전을 정말 이뤘다라고 선포할 사람 한번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기억해 두겠습니다. 이미 이뤘다라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저의 비전. 2028년 12월 24일 7시에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기입니다. 두 번째, 뮤지컬 위키드 시카고 두 공연에 2030년까지 출연하기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들과 2027년 5월에서 6월 미국, 일본 여행 가기입니다. 네 번째, 무용 선생님이 되어서 제자 50명 2026년까지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LA에 가족여행을 가는데 가서 내 돈으로 식사를 해결한다. 2029년 5월 28일에서 31일. 좋습니다. 이게 녹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돼서 정말 이뤘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이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증인. 하나님도 보셨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해보겠다. 네, 좋습니다. 저쪽이 빨랐습니다. 네, 좋습니다. 용기 있는 자입니다. 아주 멋지십니다. 안녕하세요. 임소영입니다. 네, 제 비전은요. 2022년부터 스타트해서 매년 부모님 효도여행 보내드리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배우자와 주님 안에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스타트하는 것인데 2025년 5월 이전에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 같은 사랑스러운 자녀 2명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ING 하는 것입니다. 2030년 전에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북한에 건물 지을 때 저희 회사가 수주해서 그 건물의 전기 담당자로 일해보는 것인데 2040년 전에 이루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부장 달고 회사 나가기 전에 임원 다는 게 제 꿈입니다. 꼭 북한에도 가시고 임원도 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가 해보겠다. 네, 좋습니다.
진짜 아이고. 저는 26살, 그러니까 2024년 1월 9일 2시에 외국 영화에 출연하는 전화를 받던지 아니면 제 오디션을 보던지 그런 2시에 딱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다! 29살 27년 4월 10일 봄에 10시나 또는 좀 해 질 때 4시쯤에 해외 해변이나 호주 골드코스트나 그 스위스 들판이나 사하라 사막에서 말 타고 질주하기. 할 수 있다! 그리고 30살 2028년 12월 1일 7시 PM에 내 롤모 7시 저녁 7시에 내 롤모델이랑 같이 작업하기. 내 롤모델은 정답. 저는 스칼렛 요한슨이랑 테일러 스위프트랑 같이 작업해보기. 할 수 있다! 바쁠 것 같은데? 그리고 네 번째, 35살 33년 3월 6일 5시, 오후 5시, 내 재단 설립하기. 할 수 있다! 그리고 50살, 그리고 요거는 그건데 50살이랑 60살, 48년 58년 5월 14일 각각 10시 AM에 50대에는 30대 신체, 그리고 60대에는 40대의 신체를 인바디를 쟀는데 나오도록 할 수 있다! 아, 좋습니다. 방금 그 설레하시는 표정 보셨나요? 이미 이뤘다라고 확신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세 명의 비전을 들어왔는데 나는 오늘 여기서 이거 선포하지 않으면 정말 잠잘 때 후회하겠다. 아까 한번 해볼 걸. 진짜 한번 해볼 걸. 이런 분 있으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을 드셔야 됩니다. 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후회하겠다. 다리 차고 후회하겠다. 한 명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 다 이뤄주겠다. 기도하고 계신가요? 누군가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기회를 잡으셨습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다 되게. 2022년 6월 27일 아프리카, 우간다, 탄자니아 의료 선교를 가겠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2023년 8월 28일 가족과 터키 선교지로 갈 것이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2031년 6월 6일 결혼 20주년인데요. 터키에서 20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2041년 6월 6일 30년 후 결혼기념일에 아프리카 우간다의 지역 의료센터 세우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2052년 12월 30일 손자 손녀 보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멋지네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선포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권태윤 집사입니다. 네, 이거 녹화되고 있는 거죠? 네. 네, 저는 첫 번째 비전은 그 청년 리더 20명을 2031년 1월까지 세우겠다. 우리 교회 청년 리더. 네,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2022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저희 교회에서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0권의 책을 읽고 싶은데요. 1년에 100권씩 월 2권씩 해서 2031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이면 내년이네요. 네, 내년까지 경제적 독립을 위한 시드머니 2억을 만들겠다. 네, 저희 새 아들 형선이, 형주, 형우를 미션 스크린 동아구에 입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앞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아, 내가 이거 비전 꼭 얘기하고 싶은데라는 몇 분이 더 계세요. 기회 더 드릴 겁니다. 자, 누가 한번 해보겠습니까? 진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명입니다. 후회하실 것 같은 분은 지금 도전해 주십시오. 꿈은 선포하고 알려야 됩니다. 꿈을 선포해 주십시오. 이 시간이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꿈을 선포하신 분들은 이걸 이미 이루신 분들입니다. 시원이가 누구죠? 시원양, 시원자매, 어떻게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자매 혹시 괜찮으십니까? 마음 잡을 수 있습니까? 너무 부담은 드릴 수 없고 하나만이라도, 딱 하나만이라도 해볼 수 있습니까? 하나? 네, 앞으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크게 외치셔야 됩니다. 그럼 저 2개만 할게요. 첫 번째는 2023년 2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 가기. 두 번째, 2025년까지 직접 운전해서 전국 투어하기. 혹시 시원양의 부모님도 같은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기 있으십니까? 누구시죠? 여기 없으십니까? 그럼 꼭 제주도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꼭 이룰 수 있도록. 시원양 너무 감사합니다. 비전 선포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처럼 비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처럼 각자의 비전 하우스가 만들어졌고, 지금 마지막으로 그 스트렝스 부분 있으시죠? 스트렝스 부분에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의 강점 3가지만 그냥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 혹은 공감적 경청, 혹은 MBTI를 아시는 분은 MBTI를 적어주셔도 됐고요. 뭐 ENFP 이렇게 적으셔도 좋고, 나는 뭐 협상을 잘한다, 뭐 이런 걸 3가지 키워드로 그냥 적어주시면 이 비전하우스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점은 뭐 다 작성이 되셨고, 오늘 작성하신 이 비전하우스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유통기한은 1년입니다. 1년. 집에 두시고 계속해서 돌려보시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뒤에 떠있는 비전하우스가 제가 실제로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작성한 비전하우스이고, 날짜만 바꿔서 왔는데, 제 사명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랑입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속성은 다 다르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를 나눌 수 있는 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에 보시면 재능의 발휘, 건강과 체력, 그리고 사람에 대한 영향력, 타인을 도움. 저는 이 가치를 발휘하면서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함을 누리고 있고, 또 비전 속에 1000명의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돕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청년입니다. 실제 비전과 가치와 사명을 정해두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일상에서 평상시에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의 이 모든 과정을 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떠오르는 말씀 하나가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번 예수님을 따라 가보자고 라고 하는 호평교회 청년 수련부의 말씀 주제인데요.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함께 정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사, 가치, 비전, 사명으로 여기 적혀 있는 거, 예수님처럼 행복을 찾고 사랑하며 섬기고 복된 유산을 상속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옆에 있는 분에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하나 둘 셋,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